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에는 저희 병원에 임플란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하고 나서 음식물이 너무너무 많이 끼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편하게 써본 적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임플란트를 다른 데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임플란트 하고 났는데 뭔가 잇몸에서 고름이 나고 편하지 못한데 임플란트 했던 병원에 갔더니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이 계속 약만, 항생제만 주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잇몸 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를 임플란트 하는 게 맞을지, 치아를 살리는 게 맞을지 치료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께는 제가 한 가지 치료 옵션을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환자분한테는 이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는 경우들도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임플란트 아니면 신경치료 아니면 치아를 살리는 거에 발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크라운 씌웠던 치아가 흔들려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제목을 살릴 수 있는 건 최대한 살리는 치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희가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발치를 해야 되면 과감하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핵심은 제대로예요. 제대로 해야 음식물도 안 끼고 편안한 임플란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뒤에 케이스를 보죠. 이 환자분은 요게 흔들린다고 왔어요. 많이 아프진 않은데 흔들흔들 한다고, 다른 데 갔더니 물론 뽑아야 된다고 해서 오셨고, 이걸 혹시라도 살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셨고, 요 뒤에 치아도 다른 병원에서는 염증이 하치조 신경관이랑 가까워가지고 이거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 뽑고 나서 임플란트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안 뽑고 살릴 수 없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거예요. 딱 봤더니 이쪽 치아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미 여기 이렇게 뭔가 패여 있는 모습이 보이고, 이 뒤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 과거의 골드 인레이 같은 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데 뭔가 하고 나서 여기에 맨날 음식물이 끼고 높이도 잘 안 돼서 잘 안 씹혀서 반대로만 씹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싶다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미 내흡수처럼 다 본인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저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된다. 뒤에 거는 하치조 신경관이랑 가까운 건 맞는데, 신경치료를 할 때 이 부분에 약재가 안 넘어가게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면 여기에는 뼈를 다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신경치료를 잘못하다가 여기가 신경이 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가 요구되는 신경치료이기는 했어요. 여기 임플란트는 보철물을, 임플란트를 다 제거하기엔 너무 공격적이고, 여기가 좀 음식물이 잘 끼지 않게끔 보철물을 요 앞에 임플란트를 하면서 두 개를 묶어서 잘 완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흔들흔들한 거를 딱 해봤더니 이미 기둥이랑 같이 여기서 아마 부러졌던 것 같아요. 부러지니까 흔들거렸던 것 같고, 얇게 남은 치아를 요 임플란트가 손상이 가지 않으면서 요 주변뼈가 부러지지 않으면서 발치를 하는 거고, 임플란트를 요 자리에 심는 게 아니겠죠. 나중에 들어갈 머리 부분에 수직적인 요 중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항상 치아가 빠진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보철물을 만들지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중심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어금니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완성을 했고, 여기는 신경치료를 조심스럽게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서 두 개의 보철물을 갖다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부분을 맞춤형 지대주로 해서 음식물이 안 끼게끔 완성을 해줬고, 여기는 신경치료를 잘 해가지고 뚫고 들어갔더니 이미 안쪽이 신경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에서 피가 안 나잖아요. 완전히 괴사가 되고 지저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깨끗이 하는 과정을 갖다가 신경치료를 이렇게 잘 해주고 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염증은 아무런 처치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런 처치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뼈가 차는 것까지 관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경치료 완료 후에 크라운까지 해줬더니 이 부분은 하치조 신경관이랑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뼈가 내 몸이 만드는 거예요. 원인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은 이쪽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직 다시 할걸, 임플란트를 보철물이 원래 음식물이 낀다고 그냥 쓰라 그랬는데 수정하고 났더니 음식물이 이제 안 낀다는 거죠. 자, 치료 전에 이렇게 보였던 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 부분도 음식물 안 끼고 이 부분도 음식물 안 끼는 그런 좋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된 거고, 여기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못 살리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편안한 임플란트가 된 거고, 이 맨 끝에는 발치하지 않고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했고, 자, 이 부분은 하치주 신경관이랑 가까워서 위험하다고 했고, 발치해도 임플란트 안 된다 그랬고, 염증 때문에 신경마비 온다고 했는데 저희가 신경치료를 조심스럽게 잘 했더니 이 부분의 뼈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치아는 발치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쭉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을 잡아가야 환자분한테 훨씬 유리한 치료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시면 1년 후에 오셨어요. 잘 쓰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반대편도 문제가 시작이 됐죠. 이쪽 치료를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고 계시죠. 2년 후에 또 오셨죠. 이쪽 잘 쓰고 계시죠. 이거 발치했으면 어떻게 됐죠? 임플란트 못하고 요 치아는 어떻게 되죠? 여기를 발치하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와서 분명히 문제 생겼지만 여기를 발치하지 않고 세이브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음식물 안 끼고 잘 쓰고 계신 거죠. 자, 3년 후에 오셨어요. 3년 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세요. 충치 치료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환자분이 충치가 점점 깊어지니까 조금씩 통증이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치료를 해서 완료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경치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처음에 2개의 발치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는 살렸고 하나는 임플란트를 했고, 여기 임플란트 보철물까지 음식물 안 끼게 완성을 해서 4년까지도 이렇게 잘 쓰고 계신 분이세요. 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료를 어렵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오래 쓰느냐,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롱텀 팔로워, 몇 년 후까지도 잘 쓰고 있느냐를 자꾸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정말 4년 후,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까지 만약에 잘 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살려도 오래 쓸 수 있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환자분들이 좀 주변에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질문사항이 있다 그러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마이덴TV도 구독과 좋아요 꼭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